이 사건은 1982년 10월 17일에 공소시효가 끝남으로써 이제는 범인을 붙들어도 처벌할 수가 없게 됐다. 경찰과 검찰과 법원과 언론이 고문과 조작과 오판과 오보로서 무고한 사람들을 고생시키는 틈을 타서 범인은 면죄부를 받고 만 것이다. 힘없는 서민들이 경찰, 검찰, 법원, 언론의 총공세에 직면할 때 얼마나 비참하게 되는가를 이 사건은 똑똑하게 보여주고 있다. 제도의 범죄는 처벌되지 않고 개인의 피해는 회복될 수 없음을 고문 후유증으로 40대에 요절한 김기철 씨는 폐인이 된 그의 몸과 정신으로 입증하였다. 이 기사는 1981년부터 1982년에 걸쳐 월간 마당에 쓴 것이다. 김희만 씨는 요절한 동생 기철 씨가 간직해왔던 재판 기록과 수기를 불태워 없애버림으로써 그 지긋지긋한 기억을 지워버리려 했다. 나는 거꾸로 이 기억을 되살려내려 한다. 관계자들의 증언과 기억의 파편들을 주워 모으고 기록의 조각들을 찾아내 끼워 맞춤으로써 그 사건을 복원할 것이다. 그리하여 김기철 씨를 요절낸 범인들을 가려낼 것이다. 10년도 넘게 흐른 옛 사건을 새삼 들춰내 누구를 나무라고 괴롭히려는 게 아니다. 이 사건 속에 파묻힌 개인 체험을 우리 사회의 공동 체험으로 승화시켜 거기서 어떤 교훈을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그리하여 그런 불행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어둠 속에서 색이 바래진 옛 기억과 기록들을 다시 햇빛 아래 내어놓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피해자들의 아픔을 되살리자는 뜻이 아니라 그 고통을 나눠 갖자는 의도이며, 수사관이나 기자들의 잘못을 캐내려는 게 아니라 그 잘못을 오늘과 내일의 수사관들과 기자들 앞에 하나의 경고로 세워두자는 뜻이다. 이것은 흘러간 사건을 되씹는 것이 오늘에 와서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물음에 대한 답이기도 하다. 무고한 전경열 씨를 범인으로 지목했다가 혼이 났던 경찰과 기자들은 전 씨를 풀어준 1967년 11월 초순 이후엔 수사나 취재에 다같이 시들해졌다. 경찰은 수사본부 요원들을 서부산경찰서 자체 요원만으로 크게 줄였다. 우리나라 경찰은 한두 달 사이 초장에 범인을 못 잡으면 수사를 사실상 포기한다고 믿는 사건 기자들도 그날 사건은 이걸로 끝이다고 생각하며 사건에 쏟던 신경을 늦추기 시작했다. 해가 바뀌자 근하군 살해 사건은 김심조 일당의 서울 침투 사건이나 푸에블로우 납치 사건 같은 이딴 대사건에 가려 서서히 잊혀져 가고 있었다. 부산교도소 4사 10호실 감방. 형사와 기자들이 손을 떼려고 하는 그나 사건에 뒤늦게 열을 올리고 있는 사나이가 있었다. 그는 창살 밖에서 찾아오는 초봄의 온기를 느끼며 하나의 드라마를 구상하고 있었다. 김금식. 그때 33살이었던 이 건장한 남자는 폭력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8달의 확정 판결을 받고 복역 중이었다. 그는 자신이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술김에 치고받고 한 것은 사실이지만 자기는 얻어맞은 쪽이다. 그런데도 경찰은 상대를 풀어주고 자기만 구속했다. 머리 좋고 공부도 많이 한 검사와 현명한 판사도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았다. 자기가 폭력 전과자이기 때문에 이런 대우를 받는다고 그는 자기 나름대로 풀이했다. 나는 철석같이 법을 믿었던 자신의 어리석음을 원망했다. 그래서 경찰, 검찰, 법원을 다 함께 농락하여 망신시킬 각본을 쓰기로 결심했다. 나를 믿어주지 않는 법에 복수하기로 한 것이다. 그는 1968년 3월 8일 교도소 안에서 파는 봉합 엽서 한 장을 구했다. 금일도 업무 수행에 얼마나 수고하십니까? 김근하 사건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현재 폭력죄로 부산교도소에 수감 중입니다. 4사 10호실에 있는 김금식이라는 사람은 서부서 수사계장 앞으로 쓴 이 엽서에서 금식씨는 그 사람은 근하군을 살해한 뒤 수사망을 피하려고 일부러 폭행을 해 복역 중이다고 자신을 고발했다. 물론 누가 쓴 편지인지 모르게 위장했다. 김금식 씨는 이 편지를 기소유예로 출감하는
민모 씨에게 부탁하여 붙이도록 했다. 정식으로 붙이려면 교도소 교무과에 검열을 받아야 했다. 엽서를 보낸 지 일주일쯤 지난 3월 16일, 나는 한 사람의 방문객을 맞았다. 그는 서부서 이경위라고 자기소개를 한 뒤 종이 한 장을 내밀었다. 내가 띄운 엽서의 사본이었다. 나는 일부러 당황한 척했다. 그는 정중하게 수사에 협조해달라고 부탁한 뒤 돌아갔다. 사흘 뒤 그는 다시 찾아왔다. 그제야 나는 강요에 못 이긴 척 주워댔다. 몇 달 전 서면 크라운 바에서 친구 한영식과 술을 마셨는데 이 자리에서 한영식은 20살가량 난 정기영을 소개해 주었다. 한영식은 한 권의 책을 갖고 있었는데 그 속에 종이 쪽지 한 장이 끼어 있었다. 내가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각서라고만 말하고 킬러란 영화를 보았느냐고 되물었다. 보았다고 했더니 이것이 그 영화와 같은 청부살인에 대한 각서인데 그 사건은 대신동에서 일어난 것으로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일이라고 말하더라. 내 말을 듣고 그는 한영식의 주소를 물은 뒤 만족한 얼굴로 돌아갔다. 다음날 낯선 형사 2명이 찾아왔다. 이경위와 함께 가르쳐준 주소에 가서 찾아봤으나 한영식이란 사람은 없더란 것이었다. 있을 턱이 없다. 한영식이란 내가 교도소를 드나들며 알게 된 업무상 과실치사죄의 운전사 이름이며 내가 되는 대로 주워댄 것이니까. 나는 한을 만나려면 서면 대한다방에 오마담한테 물어보라고 했다. 그들은 연 600명의 형사들을 동원 오마담을 찾았으나 허탕을 칠 수밖에. 결국 경찰은 골탕만 먹고 손을 뗐다. 그 대신 손을 뻗어온 사람이 김태현 부장검사였다. 김태현 검사. 그때 44살이었던 그의 이름 앞엔 늘 유괴사건 수사의 명검사란 설명이 붙어다녔다. 경남 삼천포가 고향인 김 검사는 1943년 일본 중앙대학교 법학부를 학병 복무로 중퇴했다. 1952년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 부산지검, 서울지검, 부산지검 진주지청에서 근무했다. 1956년 진주에서 일어났던 진주여고 교감 아들 조인걸 군 유괴 살해 사건을 해결했다 하여 유명해지더니 1967년엔 진주 춘우군 유괴 살해 사건 범인도 경찰을 제치고 단박에 잡아들여 민환 검사의 명성을 더욱 굳혔다. 그는 외모에서부터 민환 수사검사의 분위기를 풍겼다. 훤칠한 키, 정력적인 얼굴, 안경 너머에서 날카롭게 빛나는 눈매, 빈틈없는 말솜씨. 그와 가까웠던 한 기자는 김태현 씨를 검사가 되기 위해 태어난 사람 같았다. 한번 밀고 나가면 끝장을 보고야 하는 집념의 화신 같은 사람이었다고 평했다. 또 다른 기자는 그를 대하면 찬바람이 날 정도로 매섭게 느껴졌으나 기자들을 대하는 통이 크고 잔정이 많아 우리와는 퍽 관계가 좋았다고 기억했다. 요컨대 그는 김금식 씨가 깔아놓은 함정에 빠지기에는 가장 어울리지 않는 사람 같았다. 1968년 4월 중순 어느 날 오후 나는 김태현 검사에게 불려갔다. 안경 속의 눈빛은 매서웠으나 퍽 인정스레 대했다. 그는 진주 공사장 유괴살해 사건, 춘우군 사건, 대청동 태용궁 사건에 관한 얘기만 하고 근하군 사건에 대해선 한마디도 비치지 않은 채 저녁을 불러다 먹인 뒤 돌려보내주었다. 이런 식으로 만난 것이 7번. 8일째 만난 날엔 내 쪽에서 좀이 쑤셔 견딜 수 없었다. 먼저 근하군 사건의 얘기를 꺼내고 서부서 형사들에게 한 것과 꼭 같은 거짓말을 했다. 4월 24일 나는 김 검사와 구영근 씨 그리고 교도관 2명과 함께 한영식을 찾아 나섰다. 오후 10시 조금 지나 우리는 범일동 큰소리집이란 요정에서 술을 마시게 됐다. 나는 수의 차림이었다. 우옷은 김 검사의 촉탁, 구영근 씨의 점퍼를 얻어 입었다. 술을 마시며 김 검사는 한영식의 행방을 파고 물었다. 나는 적당히 얼버무려 대답했다. 술자리는 오후 11시께 끝났다. 김 검사는 현금 2,000원을 쥐어주었다. 그 뒤로 나는 일요일을 빼고는 거의 매일같이 검찰에 소환돼 갔다. 그때마다 시내를 나돌며 술을 얻어 마시고 한밤중에 감방으로 돌아오곤 했다.
교도관들이 복역자가 그렇게 매일 술에 취해 와서야 되겠느냐고 충고를 할 정도였다. 그간에 나는 세 여인을 겪었다. 첫 번째는 5월 초순 구포에서였다. 그날도 한씨를 찾는다고 구포까지 갔는데 밤이 깊자나는 허술한 술집에 외딴 방으로 밀어넣어졌다. 27세가량의 아가씨가 교태를 부리며 나를 맞았다. 이 즈음 나는 김 검사가 내가 말하는 대로 한씨를 찾고 있지 않음을 알았다. 그는 나를 범인으로 꼽고 있는 게 틀림없었다. 맹목적으로 내가 이끄는 대로 따라다니는 것도 그렇거니와 분에 넘치는 대접들을 자백을 받기 위한 인심전술로밖에는 달리 해석할 수 없었다. 5월 초순, 드디어 김 검사는 내게 자백을 요구해왔다. 처음 나는 매우 당황했으나 이왕 시작한 일, 마음을 차분히 하고 자백서를 썼다. 며칠 뒤 김 검사는 한영식이란 너의 친구 김기철이 아니냐고 물었다. 기철이는 내가 15년 동안 친했던 친구로 한영식을 찾아다니는 동안 기철이가 무엇을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한 적이 있었다. 연극에는 공연자가 필요하다. 기철은 전과 한 번 없는 양 같은 친구다. 그런 결백한 친구가 공범으로 물리면 나중에 혐의를 벗는데도 도움이 될 것 같아. 나는 그렇다고 대답했다.